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최연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보통 사람들보다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먼저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으로는 사실 두려움의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의 뇌요. 이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에. 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그 두려움이 미래를 그리게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용성 휴리스틱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을 받거나 심한 어려운 일에 관한 또는 사고에 관한 뉴스를 봤다 하면 그 다음에 그게 놀래갖고 내 일상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한번 사고가 크게 나면 비행기 여행을 취소하고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이 작동하는데 그렇게 가용성 휴리스틱이 많이 작동하는 분들한테는 특징적으로 그거에 대한 손해를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잠재적으로 올 수 있는 손해인데 그게 올까봐 두려워서 그거를 피하려고 해요. 손실 기피 현상이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가 추락한 뉴스를 보고 나서 비행기를 못 탄다던가 이런 네. 게 그걸 피하고 나는 지금 자동차로 움직이는 거죠. 손실을 기피하는 건데 그때 작동하는 인간의 심리 마음이 또 하나가 행동 편향이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손실을 기피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한단 말이죠. 네. 그걸 바꾸거나 또는 뭐 방향을 바꾸거나 내 마음을 바꾸거나 이렇게 행동 편향을 하는데 그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행동 편향이 아니라 그 반대 부작위 편향이라고 있어요. 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이런 식으로 편향을 갖게 될 때 일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뇌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편도체에서? 이게 유전으로 보셔야 돼요. 저한테 오는 아주 예민하고 걱정 많은 아이들이 와서 뭐 복통으로 왔다고 치면 대부분에서 어머니도 예민하고 걱정 많고 또 외할머니가 그러셨을 확률이 높아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예민함이나 이런 뇌 그 유전은 한 50% 정도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걱정이 많은 그런 성향을 타고났고 그리고 환경도 나를 계속 불안하게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돼서 그렇죠.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상황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외부에서 누군가 그걸 봐줬을 때 그게 드러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럼 결국에 예민한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 외부적인 개입이 없으면 그대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자기가 아프다는 표현을 했는데 병이 없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신체화 증상으로 오게 될 때 엄마 아빠는 환경적으로는 전혀 그 상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에게 병이 있겠네.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의사도 이 집안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 병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아이한테만 모든 게 집중돼서 그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든가 약을 먹게 되든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예민한 사람인지 스스로 좀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평균보다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많은 얘기들이 인터넷도 찾아보면 나오고요. 뭐 미국 같으면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 그래갖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표현까지 하죠. 거기에 항목들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이 병원에서 보는 우리 환자나 가족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환자 같은 경우는 감각이 뛰어나요. 말초 감각이에요. 시력도 좋을 수 있고 청력도 좋을 수 있고 냄새 엄청 잘 맡고 미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확확 갈리죠. 편식도 심하게 하고 그래서 멀미 같은 것도 잘하고 이런 그 감각이 뛰어난데 또 하나가 통증에 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남들은 충분히 아프지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감각을 나는 심하게 아프게 느끼니까 또 아플까 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억을 잘해요. 무슨 기억이요? 좋은 기억을 많이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쁜 기억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세 번째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또 되살아날까 봐, 또 나한테 닥칠까 봐 미리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잘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뭐 학교에서 변 보기 싫으면 아침에 내 장을 비우고 가려고 하고 꾸룩거릴까 봐 점심 한 끼를 건너뛰려고 하고 뭔가 자기는 아플까 봐 불편할까 봐 뭐 보건실을 찾고 조퇴를 하고 이런 식의 대비를 하는 과정이 꼭 나오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보호자들의 특징이 많은데 결국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뭐 본인이 아프거나 예민해질 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귀가 얇아지잖아요. 귀가 얇아져서 그런 얘기를, 남의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단 이게 낫고 저거보다도 저게 더 나은 것 같고 남과 비교했더니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 특징이 후회를 잘해요. 예민하고 걱정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자책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두려워서 또 어떤 그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다 보면 반품도 참 잘해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본인이 예민하니까 아이도 조심스럽게 키우고 뭐를 하지 못하게 키우고 하다 보면 그 아이도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경험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 또는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려서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했다면 또 위에 우리의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키웠을 때, 예민하게 키웠을 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예민한 게 예민한 줄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상인 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마 이거는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작게 태어났어요. 조리원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도 작은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렵죠. 네, 두렵고. 애가 못 크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나와보니까 정말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얘를 잘 먹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설소대라고 아이들한테 어려서 이렇게 탁 혀 밑에 달라붙어 있는 그 끈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예. 그걸 잘라주면 잘 먹는다고 어디서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걸 믿고 외과 병원에 데려가서 전신 마취를 걸어요. 6개월짜리 아이를. 그리고 그거를 잘라준 거예요. 잘 먹을까요? 아니요. 계속 안 먹고 이 아이가 토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구역질도 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갔더니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 있다니까 뭐 분유도 바꾸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애가 잘 안 먹고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다음 검사가 내시경을 하라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아이한테 내시경을 한 거예요. 우리 어른이 당해도 힘든데 내시경을 당해서 뭐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조직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호상구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호상구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을 때 특히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위장세포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 최 대표님이 만일 알레르기가 있을 때 내시경 받으면 그 순간에는 호상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상구성 위장간염이네요. 그 희귀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호상구가 충분히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상구가 나왔다는 이유로 호상구성 위장간염이네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 중에는 나쁜 약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스테로이드도 있고 그리고 음식 제한도 아주 심하게 하니까 이 아이는 더 고생하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 약만 먹다 보는데 이게 낫나요? 하나도 안 낫죠. 그리고 이제 만일 우리 병원에 왔으면 답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는 병이 없었어요. 그냥 입이 짧은 아이예요. 그냥 먹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입이 짧았거나 그 집안에 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걱정. 불안과 불안이 만났을 때 의사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잘못되는 일이 벌어진데 그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 아이한테도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될 것 같고 자기 자신한테도 건강염려증처럼 계속 이제 신경을 쓰게 될 것 같고 걱정이나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진짜 걱정이라는 거는 누구의 입장을 볼까요? 뭐 가족, 어른의 입장? 이 걱정이 진짜인지는 본인만 아는 것 같죠? 아니요. 남들이 보면 알아요. 너 불안해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아는 게 내 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남이 보는 내가 나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럼 남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바로 답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건 걱정할 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다 같이 걱정하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또는 객관적인 사람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해 주실 때 악이나 혹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은 결국 의사를 찾게 되면 그 의사가 그 집안에 버려졌던 환경의 맥락을 찾아주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의사도 만약에 두려워하는 성향의 사람이고 예민하고 만약 나도 그렇다면 그걸 놓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를 찾는 거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다녀도 가는- 돼요. 예. 결국은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는데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 뜻이죠. 의료 쇼핑은 나의 결정인데 즉 나이가 가장 불편한 걸 갖다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심리학 상담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사실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매번 인터넷에서 뭐를 찾아갖고 이 병 아니에요? 이러고 저한테 오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마저도 같이 불안해져요. 객관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예. 기다려주세요. 전문가들은 그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주 예민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민하고 걱정 많고 우리 아이도 지금 예민하고 심리적인 무슨 틱 같은 불안 증세도 나타나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과거가 10여 년이 쌓여서 이 상황을 이룬 거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면 그 아이의 결정권이 없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불안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키우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다 키우다 보면 그 아이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거에 과거가 쭉 있으니까 현재 이 아이의 증상은 얘의 잘못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 과거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고 우리 가족의 내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면요. 나의 미래는 남의 오늘이다. 최설민 대표님의 미래는 이 과정을 겪었던 선배나 부모님의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나도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매우 특별하다고 느끼는데 절대로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내 미래는 이 과정을 밟았던 누군가 그걸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중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던 사람을 자기의 멘토 삼아서 따라가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불안한데 계속 불안한 것만 보고 계셔 보세요. 그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쁜 쪽으로만 가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그릴 때 과거 기억이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경험이 나빴는데 좋은 미래는 그려지지 않아요. 즉, 내 좋은 미래를 그리고 싶으면 지금 좋은 경험을 계속 해내라는 게 제가 부탁드렸던 거잖아요. 지금의 경험이 좋아야 미래를 그리니까 항상 내가 따르고 싶었던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 나의 미래는 남의 오늘이라를 믿으세요.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기. 맞아요. 그 예민한 분들의 가장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거든요. 예민하고 걱정 많은 사람들은 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불편감을 미리 막아놓는 장치를 다 취해 놓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뭐가 이게 필요하지 않은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깨우침이고 통찰이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경험을 계속 좋은 걸 하다 보면 느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결국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혹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인정하시고요. 제발 남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라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인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병에 관한 하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요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에 관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손해 안 보실 수 있어요. 병원에 손해도 안 보고 가족이 화목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내가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최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